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3월 22일 토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금요일 장 초반 하락세를 극복하고 보합권에서 마감하며 이번 주 하락 흐름을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이 앞으로 4년간 미국 내 투자를 25% 확대해 총 55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전체 직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500여 명의 인력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최대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투자자들은 관세 리스크를 거의 무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을 차세대 공군 전투기 개발사로 선정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2월 고점 대비 50% 이상 급락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사상 최대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최근 전사 미팅에서 직원들에게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며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엔비디아가 기술적 하락 신호인 데드크로스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미국 증시는 금요일 장 초반 하락세를 극복하고 보합권에서 마감하며 이번 주 하락 흐름을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한때 1% 넘게 하락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반등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고 나스닥은 0.5%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기술주 상승을 주도했고 보이는 차세대 전투기 계약 소주 소식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종목별로는 경기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페덱스가 실적 전망 하향으로 6% 급락했고 나이키도 소비 위축과 관세 부담을 이유로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 밝혀 약 5% 하락했습니다. 이들 몰류 및 소비 관련 대형주의 부진은 미국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 관련 종목을 포함한 운송주 지수는 장중 최대 2.7%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이라고 경고하며 기술주 반등에도 불구하고 반등세가 강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웨스는 올해 상반기 내 사상 최고치 경신은 어려울 것이라며 점진적인 회복을 예상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4.5조 달러 규모의 트리플 위치 옵션, 만기일과 무역 관세 불확실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로 예정된 보복 관세 도입과 관련해 일부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의 긴장감을 다소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해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 계획에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이 앞으로 4년간 미국 내 투자를 25% 확대해 총 55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제약 수입품 25%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회사는 새 공장 레고스를 신설할 예정이며 첫 착공지는 노스캐롤라이나 윌슨입니다. 이곳에는 2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암 면역, 신경질환 치료제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건설 단계에서 5,000개의 일자리를 준공 후에는 500개 이상의 정규직을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55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이미 계획된 R&D와 IT 지출로 구성됐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애플과 일라이 릴리 같은 기업도 비슷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투자가 향후 미국 내 생산 기반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며 관세 면제 협상을 병행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로컬 제조 중심 전략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J&J는 현재도 미국 내 제조 시설 수가 해외보다 많으며 이번 투자를 통해 R&D 인프라 확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전체 직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500여 명의 인력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퇴직자는 최대 5만 달러의 유인금을 받고 자진 퇴사, 이직 또는 은퇴를 선택하게 되며 주요 부서인 집행감사 법률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SEC는 나와 필라델피아 사무실 임대도 종료할 예정이며 시카고 지사 폐쇄도 검토 중입니다. 같은 날 미국 소기업청도 6,500명 중 약 2,700명을 감축하는 대규모 조직 재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 확대된 인력을 줄여 사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입니다. SBA는 BPS 직무를 중심으로 감축하며 재난 대응 분야 인력은 오히려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 화국이 주도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조직의 1조 달러 규모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도 서명됐습니다.
한편 법원이 일부 해체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는 등 행정부의 인사 및 구조조정 방식은 법적 쟁점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 계획과 무역전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거의 무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는 지난주 434억 달러가 유입되며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독일과 중국 증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시화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요 수출국들이 미국발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장 기대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트넷은 투자자들이 미국이나 글로벌 주식에 대해 숏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은 시장이 관세 리스크를 크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금과 채권이 관세 팬데믹에 훨씬 덜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S&P 500은 최근 고점 대비 10%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진입했고 5주 연속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을 차세대 공군 전투기 개발사로 선정했습니다. 차세대 항공우위 프로그램을 통해 F-22 랩터를 대체할 6세대 전투기 F-47을 보잉이 제작하게 되며 계약 초반만 200억 달러 규모, 전체 생애 가치는 수백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번 수주는 최근 연이은 손실과 품질 문제로 위기에 놓였던 보잉에 큰 반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F-47은 유인 전투기로서 드론과 연합작전이 가능하며 긴 항속거리 스텔스 성능, 유지 용이성 면에서 F-22보다 한층 진화된 플랫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들의 구매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론 머스크는 유인 전투기보다 저비용 드론을 지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향후 이 초대형 방산 프로젝트가 보잉을 회생시킬 수 있을지 또 미국의 국방 전략에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됩니다. 반면 록히드 마틴은 해군 차세대 전투기 경쟁에서도 탈락하고 F-35 업그레이드 지연에 대한 불만이 커지며 주가가 7%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2월 고점 대비 50% 이상 등락하며 올해 S&P 500에서 두 번째로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유럽과 중국, 호주 등 주요 시장에서 판매량이 부진하고 머스크의 정치 활동과 논란이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테슬라 매장에는 화염병이 투척되거나 충전소가 파손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의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들도 목표 주가를 낮추며 신중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13일 연속 테슬라 주식을 순매수했고 그 규모는 무려 80억 달러에 달합니다. 레딧과 스탑틱스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으며 머스크의 비전과 자율주행, 로봇 기술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보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향후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와 자율주행 로드맵이 주가 반등의 불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최근 전사 미팅에서 직원들에게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며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며 상상 이상의 미래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치적 행보로 인한 반발로 미국과 유럽에서 차량 방화, 전시장 파손 등 극단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 머스크는 이를 두고 정신 나간 행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모델 Y는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이버 트럭은 리콜에도 불구하고 최고 충돌 안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는 판매 부진, 브랜드 이미지 훼손, 그리고 반복되는 자율주행, 약속 불이행 등으로 투자자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향후 5년 내 글로벌 자율주행 승인을 받아 로보택시가 전 세계에 도입될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기술적 하락 신호인 데드크로스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GTC 컨퍼런스에서 CEO 젠슨 황의 키노트가 과거와 같은 강한 모멘텀을 불러오지 못한 가운데 주가는 2% 넘게 하락하며 주간 기준 4% 이상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초 대비 13% 이상 하락한 상황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선을 하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해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딥시크로 촉발된 AI 지출 둔화 우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전쟁 재개 가능성 등 거시적 불확실성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4월 2일로 예정된 트럼프의 관세 발표가 향후 주가 방향을 가를 주요 변수로 보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AI 대형주의 반등에는 구체적인 투자 회수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